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법인세 회계,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참에 법인세 회계,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업 회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돼서 당기 순이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세무회계, 세무회계에서는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이 입금이 있었죠. 입금.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대응되는 개념이 송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입금을 가게 되면 입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입금에 불산입하는지 그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서는 이제 송금에 산입하게 되면은 송금 산입, 송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 그런 항목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처음에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가 성립하는 거죠. 발생주의, 그 다음에 실현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과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이 있죠. 송금 불산입은 가산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산입은 차감해주게 되는 거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것을 뭐라고 불렀었죠? 네, 세무 조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러한 세무 조정해주고 이제 소득 처분해주게 되겠죠. 소득 처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돼요. 제일 처음 이제 사회 유출이 있죠. 사회 유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보가 있죠. 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이제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사회 유출과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사회 유출되는 부분은 이제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기 기준 도입함으로써 이제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법인세 회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연 법인세 회계를 하게 돼요. 이연 법인세 회계. 그래서 이연 법인세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기 법인세를 계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세 비용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이제 대차 잔액을 기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문제를 읽어 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죠?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월 30일을 결산 법인이 주식회사 대성의 2021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5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5만 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입금 산입이 돼요. 입금 산입을 해주니까 아까 플러스 해줬죠. 가상해줬었죠. 플러스.
그래서 5만 원이 발생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줄 계속 보시면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2022년에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3만 원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3년에 2만 원이 소멸하게 된다. 감가상각비가 5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유보했으니까 나중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유보. 그래서 유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감하게 되는 거죠. 차감해주게 되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즉 일시적이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이 된다. 감가상각비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이 2022년도에는 3만 원이 소멸. 그 다음에 2023년 2023년도에는 2만 원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또한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밑에 자료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평가 이익이 2만 원 발생한 거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입금 불산입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단기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차감 항목이 되겠죠. 차감해줬어요. 차감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만 원은 마이너스 개념이 되니까 나중에 가산해줘야 되겠죠. 가산하면서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또한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2022년도에 2만 원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료가 정리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2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제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만 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2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 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차감 일시적 차이가 2022년도에는 만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주식회사 대상의 연도별 과세 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2021년 25%,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7%,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30%가 적용된다.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2021년 12월 30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 없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부채가 없었다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2021년도에 법인세 비용과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표 보시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 발생한 거죠. 200만 원. 그다음에 적대비한도 초과액, 적대비한도 초과액이 10만 원 발생하게 된 거죠. 적대비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이 되는 거죠. 기타 사유 유출 되는 거고 송금 불산이익이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이익이 되니까 이것은 가산이 되겠죠. 플러스.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주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얼마 나오게 되죠? 213만 원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할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는 거죠? 네, 미래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는 거죠. 미래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계산, 단기 법인세는 단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첫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니까 2022년도에는 세율 보니까 네 번째 주 2022년도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27%의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30%.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2022년도에는 2,700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6,0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나중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8,700원. 이 8,700원만큼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이연법인세 자산 8,700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8,7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단기 법인세를 기억해 줘야 되겠죠. 단기 법인세. 단기 법인세 중에서요, 이제 중간 인합을 한다든지 원천 징수한 것이 있어요. 원천 징수나 중간 인합한 것이 있으면 단기 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단기 법인세 자산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기록해 주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연법인세 할 때는 이제 단기 법인세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단기 법인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가 되겠죠. 미지급 법인세.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선 소득 금액이 213만 원이 발생했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기 법인세 계산할 때는 단기 세율을 계산해 주게 되는 거죠. 단기 세율 보니까 네 번째 줄 2021년 단기 세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25%.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단기 법인세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53만 2,500원 나오게 되겠죠. 53만 2,500원. 이것을 이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은 대변의 단기 법인세 부채 53만 2,250원 나오게 되는 거죠. 53이 53만 2,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익이 뭐가 되죠? 네,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52만 3,800원 나오게 되겠죠. 52만 3,800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52만 3,8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고 그렇게 되면 차변에 이연 법인세 자산 8,7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52만 3,8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법인세 부채 53만 2,500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그럼 이제 문제 4번 보시면 이제 회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에 관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이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전진법.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해주게 되는 거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해준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과 월수정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요. 회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을 인정한 방법이다. 반면에 오류수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이 아닌 거에서 국제회계 기준을 인정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오류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수정 같은 경우에는 넌갭에서 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오류 수정. 그래서 회계 변경은요,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네,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이 있죠.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에는 평균법이랑 선의선출법이 있죠. 그래서 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으로 변경하는 방법 내지는 선의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책 변경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죠.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것을 이제 원가 무형이 있고 재평가 무형이 있죠. 그래서 원가 무형에서 재평가 무형으로 바꾸는 거. 이러한 것들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투자 부동산이 있죠.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감가상각 방법 변경. 그래서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 방법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용 연수의 변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존 가치의 변경. 이러한 것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류성이 있죠. 오류성은 넌갭에서 갭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즉 회사에서 회계 기준을 적용 못한 거죠. 그것을 이제 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다. 그래서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동 조정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죠. 자동 조정 오류, 여기에는 뭐가 있죠? 제일 처음 이제 재고 자산의 오류가 있겠죠. 재고 자산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발생주에서 발생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가지. 첫 번째는 선급 비용의 오류가 있겠죠. 선급 비용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의 오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관련된 거, 미수 수익이 있죠.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수익. 이런 것들 오류.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같은 거, 여기에는 이제 건물에 관한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오류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오류 이런 것들은 비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있죠.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는 소급법이 있었죠. 소급법. 첫 번째는 소급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진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급법이랑 그다음에 전진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급법.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법과 전진법이 있다. 첫 번째 이제 소급법. 소급법은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은 2월 이익여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어떤 걸 적용하게 되는 거죠?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죠. 소급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조정 오류. 자동 조정 오류 같은 경우에도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같은 경우에도 소급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2월 말 결산 법인이 주식회사 안영은 20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것이 이제 연수학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게 된 거죠.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 그다음에 두 번째 쪽에서 읽어보시면 취득 당시 동기계장치 내용연수는 5년. 그다음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 추정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년 동안 감가상각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에 이제 회계 변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안양은 동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잔존 내용수를 4년 후 새롭게 추정하였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된다. 이때 2023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감가상각한 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겠죠. 회계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전진법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연도 2021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취득원가가 얼마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얼마죠? 10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900만 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연도에는 분모 쪽에는 합계가 되겠죠. 내용수 합계. 그러면 15가 되겠죠. 15가 되는 것이고 분자에는 잔존 내용수가 되겠죠. 5년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는 마찬가지로 9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서 분모는 합계, 그 다음에 잔존의 요소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4년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240만 원. 그래서 이제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가상각비 빼주고 그 다음에 24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남게 되죠? 460만 원 남게 되겠죠. 그래서 남은 금액, 그러니까 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통해 주게 되니까 460만 원 남게 되겠죠. 460만 원의 남은 금액, 이것을 이제 4년 동안 감가상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460만 원. 여기서 이제 잔존 내용수는 4년이 되는 것이고 나누기 4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잔존 가치가 있죠. 잔존 가치가 얼마죠? 100만 원.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023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돼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90만 원 나오게 되겠죠. 360만 원에서 4년 동안 감가상각해 주게 되면 90만 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9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4번은 90만 원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90만 원, 그 다음에 배변에 감가상각 무게 9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한국은 2020년 중 발생한 급여 2만 원을 2021년 1월 31일에 급여 6만 원에 포함시켰다. 이때 회사는 급여 6만 원을 지급 시점에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을 때 항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급여가 있죠. 급여가 2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2021년 1월 30일 급여에 포함시켰는데 회사는 급여 6만 원 지급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것을 올해 모두 포함시킨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급여 2만 원만큼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급여 2만 원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차변 쪽에는 월수정 같은 경우에는 소급법 적용해주게 되겠죠. 소급법이니까 회계 변경에 누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2월 이익여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여금 2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급여 2만 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시면요. 주식회사 한국은 타사가 보관을 의뢰한 재고 자산을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의 2020년 말 재고 자산은 3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으며 21년 말 재고 자산은 2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두 개 연도만 해주면 되겠죠. 2020년과 21년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년도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죠.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재고 자산을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주게 되니까 재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재고 자산 2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말 보니까 재고 자산이 3만 원 과대 계상된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대변에 재고 자산 3만 원이 된 거죠. 재고 자산 3만 원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더 적게 해줬겠죠. 이것이 이제 차변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넘어오게 되니까 어, 2월 이익력은 3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차익이 발생했죠. 차익은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되겠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매출 원가 10,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셨어요? 현금표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현금표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나 거기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갖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 이제 거기 이제 프린트에다가 정리해서 이제 색깔 표시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금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간접법이 있죠. 간접법에 대한 문제 풀이는 사이버 캠퍼스나 카톡으로 이제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어요. 모든 내용 이제 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번 학기에는
이상하게 질문이 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 이게 이해를 다 한 건지 아니면은 이해를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학기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백신도 이렇게 많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면 2학기 때는 일부 이렇게 막 단원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학기에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니까 좀 저도 이렇게 좀 산만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기말고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